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닥터 개고생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개원 아카데미 그리고 마케팅 얘기 하고 있고요. 네. 저랑 마케팅 요즘 같이 하고 있는 모션랩스의 이호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병원 마케팅과 그다음에 병원에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모션랩스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우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블로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블로그 얘기는 할 말이 좀 많아서 오래 했는데 두 번째가 유튜브를 선택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왜 두 번째로 유튜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의원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많지 않죠. 실제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보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물론 유튜브라는 미디어 자체가 이제 원장님께서 등장을 하셔야 되고 출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유튜브는 잘 운영한다면 굉장히 좋은 마케팅 툴이 된다는 거를 저희는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유튜브로 진행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고 넘어야 될 허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유튜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2020년 2월 달에 이제 개원을 할 때 당연히 블로그만 했죠. 홈페이지하고 블로그 두 개만 했어요. 근데 물론 도움은 됐어요. 블로그하고 홈페이지만 있어도 뭐 충분히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유튜브가 이제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5년째인데 제가 5년 동안 느낀 건데요. 상황이지만 점점 현실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유튜브가 대세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튜브가 사실은 과거에는 유튜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병원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극소수였는데 최근에는 마케팅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원장님들께서 유튜브를 어느 정도 고려는 하고 계십니다. 다만 원장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유튜브를 운영해야 되는 방향이 다르고 뭐 방법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원장님들께서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유를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합니다. 사실 제 또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도 집에 계실 때 거의 유튜브 항상 보시거든요. 그만큼 유튜브가 일종의 포털 역할을 수행하는 웹사이트로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튜브에 검색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아직은 대세이긴 합니다만 네이버에 특정 질환이나 병원에 대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제는 내가 아픈 곳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창구로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게 너무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패턴이 되어가고 있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블로그와 같은 논리로 이럴 때 노출되게 하고 우리 병원에 대해 알리고 앞서 블로그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접 경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매체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5년에 걸쳐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문만 열면 문전성시의 시대였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퇴근할 때 원장님이 마대 포대에 현금 따발을 넣고 이렇게 가져갔다는 시대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이 실현하기 전에 60, 70년대, 뭐 50년대 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건강보험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문만 열면 병원이 잘 되는 시대였습니다. 안 돼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의사들이 엄청 많이 배출이 되고 이제 90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병원도 경쟁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업하는 병원도 생겼죠. 최근에 폐업이 그래도 한 7, 8%는 되죠. 어쨌든 점점 그렇게 변화해 가면서 이제는 한 건물에 치과가 2개씩 들어가고 같은 상권에 내과가 7개씩 들어가는 상권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저기 광교에서 하는데 지하철 상현역에 보면 내과가 그 지하철 하나에 7개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마케팅 툴이 등장을 했고 한 10년 전부터 블로그가 대세가 되면서 엄청 제가 2010년에 처음으로 국립암센터 마치고 봉직의사 시작했을 때도 뭐 블로그 난리였습니다. 지식인 의사 의사가 지식인 하라 그러고 저한테 막 봉직의사한테 무조건 답글 남기라 그러고 뭐 거기가 거의 대세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네이버에 물어보고 지식인에 물어보고 답변 듣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블로그 엄청 보고 지금도 블로그가 대세긴 합니다. 1편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질문을 어디로 하냐면 네이버에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에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네. 근데 아직까지 유튜브에서는 많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 하는 의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유튜브가 뭐 재미나 흥미나 뭐 이런 쪽으로도 아직은 비중이 좀 많은 편이지만 갈수록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병명을 물어보고 증상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확실히 많아졌다는 거고,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연예인들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많아졌거든요. 뭐 카톡을 안 한다는 유재석도 하고, 뭐 이경규도 하고, 뭐 다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 얘기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누구 유튜브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뜨거든요. 이 정도로 유튜브의 파워는 엄청나게 커졌다. 제가 한 3년 전에도 개고생해서 그런 얘기 드렸지만 유튜브를 잡으셔야지 된다. 유튜브를 아직까지 잡는 의사가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한 2%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유튜브 잡는 사람이 의사 중에 많지는 않아요. 제가 2020년에 개원할 때 유튜브 하는 학문외과 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편 올리고 안 하는 사람도 많았고, 영상 보면 뭐 10년 전 영상 뭐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 주위에도 학문외과, 제가 대장학문외과 세부 전문이니까 하는 의사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다 잘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들은 있지만 유튜브를 잡으시면 병원 됩니다. 너무 상업적인가? 나는 뭐 지분도 없고 회사도 없는데 왜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얘기 좀 해주세요. 유튜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원장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비단 다른 업종뿐만 아니라 병원도 이제 유튜브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원장님들 유튜브에 나오실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환자분들이 특정 질환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병원 영상을 보게 되고, 내가 이 병원에 가면 이 원장님을 만나게 되는구나를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접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병원의 홍보 매체로서 사용하시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광고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이고요. 유튜브 미디어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하고 싶으시지만 엄두가 안 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만나 뵙기는 거의 99%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이 유튜브가 중요한 건 알지만 나는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뚫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효과를 보고 계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는 저는 언제나 권장드리고 있고, 원장님들께 조금 더 용기를 내주시기를 항상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요.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안 하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블로그는 읽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영상은 그냥 틀어놓고 들으면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책도 잘 안 읽는다 그러고, 뭐 지문이 길어지면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보면 1분 이상 못 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영상은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전에는 시각적인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는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얻는 툴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하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 과연 효과적인가? 당연히 효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은 아까 허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장벽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병원 유튜브 마케팅이 일단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게 허들이 일단 되는 것 같거든요. 아까 블로그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쓰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정비로 계산을 하면 이제 처음에 개원하는 비용 말고요. 인테리어 뭐 장비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개원을 했을 때 내가 나가는 고정비, 직원 월급, 임대료, 뭐 이자, 뭐 여러 가지 소모품들 다 나갈 거고, 그중에 마케팅비가 책정이 될 텐데 250만 원 비싼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싸서 블로그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영상은 더 비싸거든요. 더 비싸죠. 유튜브는 더 비쌉니다. 비용 얘기 좀 해주세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카메라가 2대 나와 있고, 조명이 2개 기본적으로 있고, 저희가 마이크 차고 있고, 동원돼야 되는 장비와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PD님들 2분이나 와 계시고요. 아무래도
움직여야 하는 장비와 인력이 많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장님들께서 촬영하시는 유튜브의 품질이 그렇다고 방송 수준의 퀄리티를 내야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결정하시는 부분이 필요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편당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 업체마다 다르지만 편당 50만 원, 많게는 100몇십만 원씩까지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초기에 진입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시는 건 저도 너무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라는 미디어 자체가 활용만 잘했을 때에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처럼 한국에서 포커스돼서 사용하는 미디어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해외에서 특정 질환이 발생했을 때 유튜브를 보고 방문하시는 케이스도 작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은 언제나 허들이겠지만 그것만 조금만 넘어서시면은 잘 운영했을 때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대표님 생각이고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쟁의 소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그러니까 뭐 이비인후과는 수술 좀 하니까, 수술을 안 하는 과는 사실은 건강보험 급여과는 저는 유튜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돈 문제가 사실 허들이면은 뒤에 영상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데 비용이 좀 비싸요. 비싸고 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좀 있겠죠. 네, 있는데 어쨌든 이 허들에 대해서는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저는 뭐 해외까지 얘기하셨지만 해외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 보고 유튜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적어도 지금 지역 이외에 제가 머물고 있는 반경 5km, 10km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 블로그가 아까 15%에서 30% 얘기하셨는데요. 유튜브는 그거보다 더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시간이 엄청 많다. 와, 이렇게까지 비중이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원하고 나서 마트 광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 하나 월 300만 원씩 내고 막 해요. 버스 광고 했거든요. 진짜 비싸요. 버스 광고는 월 막 더 들죠. 근데 버스 광고 오고 마트 광고 오시는 분이 한 달에 한두 명도 안 됐단 말이죠. 조사를 해봤는데. 근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업체에 이렇게 카메라 좋은 거 안 쓰고요. 삼각대 하나 사다 제 핸드폰 끼워놓고 직원한테 누르라 그래서 원샷으로 그냥 한 3분짜리 얘기하고 끊고 그걸로 유튜브를 올렸거든요. 제 유튜브 보면 처음에 한 30편 정도는 그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돈 안 들었죠. 삼각대 사는 거 말고는. 편집은 마케팅 회사에서 공짜로 해줬으니까. 왜냐면 제가 원샷 원킬이었으니까 자막 없이. 그래서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오, 이렇게 많이 오시나?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엉덩이 대장이라는 유튜브를 지금 600편 넘게 찍었는데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죠. 지금 뭐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2대고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거든요. 삼각대 하나에 핸드폰 놓고 찍으셔도 되고 정말 편하게 하셔도 되고 카메라 한 대만 와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여러 편 찍으면 돼요. 맞습니다. 하루에 막 엄청 많이 찍으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출장비는 하루치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많이 찍으면 중요한 건 이제 편집비인데 편집비가 더 나오거든요. 사실은 촬영비보다. 근데 편집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면 더 좋지만 처음에는 저 와이프가 좀 했는데 와이프도 뭐 시간 쓴다고. 근데 편집을 자막 없이 그냥 따로 이렇게 편집에 대한 테크닉 많이 안 쓰고 하시면 진짜 방송용 퀄리티가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이게 일례로 그런 거예요. 제가 병원에 홍보 영상을 하나 찍겠다고 해서 업체한테 부탁을 했어요. 찍었어요. 2가지 버전으로 해주더라고요. 하나는 한 7시간 써서 한 50만 원짜리 영상 하나 주시고, 하나는 3일 동안 공을 들여서 찍어서 150만 원 달라고 주더라고요. 제가 2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난 잘 모르겠어. 이 50만 원짜리랑 150만 원짜리랑 나는 퀄리티 잘 모르겠거든. 근데 뭐 자기네들은 이게 엄청 좋다고 얘기해요. 막 이게 막 원장님 이게 뭐 이렇게 각도가 되고 조명이 해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 돈을 좀 많이 안 쓰더라도 얼마든지 이 첫 번째 허들은 넘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버스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 돈에 차라리 영상을 찍으시라. 마트 광고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그 돈 쓰지 마시고 오프라인 광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째 허들은 뭐냐면 나는 안 된다. 의사의 자질인데요. 나는 영상 카메라만 보면 울렁증이 있다.
나는 말 잘 못하겠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허들입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극복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은 원장님들께서 앞에 원장님들이 말씀하셔야 되는 대본이 보이는 화면이나 뭐 종이 같은 걸 놓고 읽으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최대한 담아내는 방법도 있고, 원장님들께 미리 대본을 드리고 좀 숙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거나,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서 좀 따라 하시게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험상 원장님들 중에서 유튜브를 정말 하셔야 되는 분들이 저희가 봐도 있거든요. 가끔 블로그 미팅하러 갔다가 제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원장님 유튜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유튜브를 활용하시기에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은 정말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혹은 원장님들께서 좀 두려움도 있으시고 울렁증도 있으시겠지만 극복해 보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촬영팀, 마케팅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한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모든 의사는 다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내가 막 인기 배우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료실에서 여러분들이 환자들이 왔을 때, 고객들이 왔을 때, 우리 소비자가 오셨을 때 하는 얘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설명하잖아요. 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 정도만 하셔도 된다. 조금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만 해서 부담 없이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찍어보시고 어색하면은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블로그 마케팅 미팅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지 궁금한데, 그 원장님들은 약간 오해할 것 같은데요. 얘가 나를 또 이렇게 뭐 돈 더 벌려고 삐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떤 사람들이 올려요? 원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걸 또 느끼냐면 원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호 원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실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팅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원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 하세요. 우리 병원의 철학이 뭐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너무 잘 말씀하시는 분들이 1순위 제가 권장드리는 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원장님은 원장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겠죠. 뭐 말씀하시는 보이스 톤이라든지 아니면 외모일 수도 있고요. 되게 인상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을 만났을 때는 환자분들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원장님들을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영상으로 원장님을 만났을 때에는 이 병원에 오고 싶어 하는 니즈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외모도 안 되고요, 톤도 안 좋고 발음도 안 좋고 인상도 안 좋은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되고, 정 안 되면 저는 쇼츠 제안해요. 쇼츠. 네, 3분, 5분, 7분, 뭐 저는 막 45분씩 아까 블로그 얘기했지만 그런 거 안 하시고 1분짜리 하셔도 됩니다. 1분짜리가 사실은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업체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쇼츠가 요즘 대세고, 내부에서는 클립도 대세고, 요즘은 긴 거 안 본다. 무조건 뭐 원장님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 그래요. 원장님 30초에 끝내주세요. 뭐 45초 이상 하면 안 돼요. 뭐 1분 넘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쇼츠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는 원장님들께서 롱폼 영상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쇼츠로 시작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쇼츠가 당연히 비용도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진입장벽이 훨씬 낮긴 합니다. 그리고 쇼츠를 하시다 보면은 이거 할만한데 재밌네?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 원장님들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을 해보고는 싶지만 아직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쇼츠를 권장드리고, 그런 분들이 막상 쇼츠로 촬영을 해보시면 대부분 롱폼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도하는 게 힘들죠. 네. 처음에 해외여행 시작하는 게 힘들지 한번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맛들이면 계속 하고 싶고, 그게 이제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보시면 아시는데, 저는 쇼츠로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쇼츠는 진짜 금방 끝나요. 와, 1분 만에 벌써 끝났어? 뭐 이런 게. 저는 쇼츠는 너무 빨리 끝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입 장벽이 있으신 분들은 쇼츠로 시작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또 방법이 원장이 안 나오는 유튜브도 찍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포맷의 영상들을 만들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장님들이 나오시지 않는 영상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2D 이미지, 그러니까 정말 이미지, 그림과 일러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원장님들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형외과 원장님들의 영상을 만들 때에는 원장님들이 나오기 좀 어려워 하시면은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뭐 도수치료사분들이나 물리치료사분들 이런 분들 섭외하셔서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이제 일종의 섭외비를 드리긴 하셔야겠지만 그렇게도 방법을 선회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원장님들을 간접 경험하고 싶어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들이 나오시는 거지만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도 준비가 가능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업체를 만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두 번째 영상이 자꾸 유튜브를 하라고 꼬시는 영상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지금 허들을 어떻게 넘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잖아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뭐 처음에 몇 번 시도해본 방법인데 저를 인터뷰하러 예를 들면 사람이 와서 네, 전문 배우가 오잖아요. 얼마 들지는 않아요. 배우 섭외하는데 뭐 20만 원인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배우 섭외해서 배우가 하루 종일 자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앉아서 저한테 질문하듯이 질문하면 제가 답보를 할 거잖아요. 카메라 인식하지 마시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를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가이드 해주고 원장은 그냥 따라가는 해외여행을 갔는데 내가 어디를 갈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이며 교통편을 다 찾고 항공병을 다 찾고 밥집을 다 찾는 게 아니라 전문 가이드가 알아서 가고 나는 그냥 몸만 가는 그런 여행도 있듯이 그런 유튜브 촬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병원이 괜찮은지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블로그를 보고 후기를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장이 나오는 영상을 보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네 소위 검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병원이 후보가 수원에만 항문 수술하는 데가 7개가 있으니까 7개 중에 어디를 갈까를 고민을 하는데 여기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일단 제 유튜브를 한번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받는 거예요. 엄청난 어드밴티지입니다. 네,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엄청 큰 차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저처럼 막 600편 안 하셔도 돼요. 한 5편만 있어도 돼요. 5편만 몇 개 찍어 놓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건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중요한 질문인데 유튜브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원장님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전달하셔야 되는 제일 핵심 가치는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진료 철학, 원장님의 브랜드 이미지, 원장님의 캐릭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콘텐츠, 즉 정보의 내용입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병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외적인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이고 기술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원장님이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 우리 병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들을 정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러한 과정이 사실 원장님들마다 다르시긴 하지만 스스로 이런 것들을 완벽히 정의하시는 분들은 좀 소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업체를 만나시면서 고민하시고 같이 논의하시는 과정을 속에서 내가 이런 거를 강조해야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피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정해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케팅을 한다는 건 블로그든 유튜브든 한다는 건 결국 PR을 하기 위함인 거고 목적은 홍보 그리고 홍보를 통한 신안 유치를 통한 병원 경쟁력 강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수익 창출로 가는 구도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걸리는 부분이죠. 거기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적어도 이제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제 유튜브를 하실 때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돈 안 드는 삼각대 하나로 시작을 한 건데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잘못된 의료 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정확한 의료 정보를 좀 전달해주고 싶다는 욕구, 그런 욕심, 그런 바램, 그런 희망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개고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고생2도 사실은 저희가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2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왜 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일요일 날 너는 병원에 가서 왜 이 짓을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유튜브 초기에도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엉덩이 대장 시작하면서 그거 왜 하냐, 뭐 니 만족이냐, 아니면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오해들이 많았는데, 처음에 그래서 되게 욕도 좀 먹었어요. 학회에 가면 뭐 너무 뭐 나대는 거 아니냐, 뭐 너무 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냐, 뭐 병원 잘 된다는데 왜 굳이 그것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목적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유튜브까지 할 정도면 병원이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우진 대표가 맨날 저한테 그 얘기 때문에 저는 맨날 이렇게 이제 상의를 하는데, 다른 원장님들도 그런 고민 하실 것 같아요. 홍보성인지 뭐 브랜드 때문에 하시는 건지 수익 창출 때문에 하시는 건지. 네, 너무 고민 많으시죠. 사실 유튜브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는 전적으로 원장님의 결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오시는 신환분들을 늘리기 위한 PR 목적이 제일 기본입니다. 물론 원장님처럼 정보 전달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마케팅 툴로서 활용하시는 게 유튜브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 무게를 두냐를 사실 저는 고민하시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소수 원장님들께서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일부 분들의 제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우리 병원을 PR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활용하셔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쉽네요. 네. 뭐 몇 편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아주 속된 질문에 그런 거 있어요. 유튜브 하면 돈 번다던데. 네. 근데 어떤 기사 보면 돈 버는 사람은 극소수고 유튜버 중에 기본 수익도 안 나는 뭐 데도 많다. 그래서 전문 유튜브가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다. 실제로 유튜브가 돈을 벌려면 이 가입자 수가 뭐 10,000명은 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 또 중간에 광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해들을 하실까봐 얘기 좀 해주세요. 실제로 채널 수익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매우 희박하고요. 병원 PR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특정 소수의 우리 병원에 올 수 있는 잠재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테마입니다. 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유튜브가 아직은 재미라는 어떤 핵심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정보 전달 혹은 브랜딩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유튜브 채널은 다른 채널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를 나는 유튜브를 해서 유튜브 채널을 키워서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하시는 생각보다는 PR의 하나의 통로라고 이해하시고 PR에 목적을 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학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하시는 병원 몇 개 있죠? 있습니다. 몇 개 네. 있지만 수익보다는 아까 브랜드 가치, 네. 이런 쪽이 뭐 홍보 이런 네. 쪽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조회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영상 찍었는데 100명도 안 본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본 100명 중에 몇십 명은 병원에 오실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서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 가성비가 높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보신 분들은 뭐 아까 5편 얘기했는데 최소 이런 거는 좀 찍어라라고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니까 대장 내시경 전 주의사항, 대장 내시경 후 주의사항, 수술 전 주의사항, 후 주의사항 뭐 이런 거를 주로 위주로 찍고, 그 다음에 장편외과에 소개하는 영상 찍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을 했는데, 개원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유튜브 소개할 때 몇 편 정도 어떤 내용을 추천해 주시나요? 5편에서 6편 기본 세팅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이것도 병원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 병원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원장님을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병원은 이런 철학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소개하는 영상이 제일 기본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온 영상들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병원에서 다뤄지는 주요 진료 내용, 진료 항목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제일 필요합니다. 이때 여기 설명되어야 되는 거는 뭐 내과로 쳤을 때에는 감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매출을 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우리 병원에서 매출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진료 항목들을 PR하시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당연히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거의 의미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그 진료 항목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영상이 도움이 됐을 때 PR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진료 항목들을 중심으로 영상들을 만들어서 최소 5편에서 6편 정도는 확보를 해두시는 게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카우라는 전문 용어를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그 병원에서 원장님 병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네. 그리고 가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그 주제로 정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저는 캐시카우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그 수술 후 주의사항이나 내시경 후 주의사항, 전후 주의사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수술 마치고 수술하신 분한테 한 30분을 설명을 해요. 궁금해하시는 게 많고 제가 또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의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설명을 많이 안 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을 된 거였고, 내가 의사가 되면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30분을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좀 힘든 거예요. 뭐 수술이 좀 많아지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도 좀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유튜브였거든요. 제 영상을 보면 거의 한 23분짜리 영상을 드려요. 수술 후 주의사항 편만 23분짜리를 드리는데 거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그 영상을 먼저 드려요. 카톡으로 먼저 드리고 수술하신 분들이 먼저 보시거든요.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편한 거죠. 다 아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만 딱 강조하면, 또 궁금해하시는 것만 설명드리면 만족도가 엄청 높거든요. 수술 내시경 후 주의사항도 마찬가지예요. 끝나고 나서 내시경 설명을 다 해드리는데 집에 가면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참 사람이 들은 거에 50%도 기억 못 한다 그래요.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30%인가? 한 번 들은 걸 다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시면 2번, 3번을 보시고 만족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전에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크게 중요한데, 그런 영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유튜브 제작업체를 선택하는 방법. 이 얘기는 모션랩스 자랑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해주세요. 자랑 대놓고 합시다. 네, 자랑도 드리고 또 네네. 팁도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태까지 만든 거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원장님들 아마 제가 느끼기엔 대부분 원장님들이 병원 유튜브를 안 하고 계셔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다 보시거든요. 이미 어떤 영상물에 대한 소비자로서 경험하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잘 만들었네, 이 영상 속된 말로 때깔이 좋네, 이 영상 괜찮네, 원장님들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업체가 만든 영상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신 다음에 받아보시면은 이 업체가 이런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구나를 굉장히 쉽게 파악이 가능하시고, 다만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좋은 퀄리티가 필요하냐는 당연히 아닙니다.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업체들은 단가가 비쌀 거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방향을 잡고 계신 우리 병원의 영상 퀄리티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셔야 되고, 혹은 반대로 원장님들께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는 레퍼런스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병원 영상이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병원 영상이 아닌 다른 어떤 유튜브 영상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하나를 딱 확보하신 다음에 업체에 보내주시고, 이 영상과 비슷한 느낌으로 작업하는 게 있으면 보내달라 받아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블로그 편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유튜브라는 것도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블로그랑 차이점은 글과 이미지냐 영상이냐의 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작업할 사람과 어떤 가치관과 방향성이 얼만큼 잘 맞냐, 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얼만큼 잘 수용할 수 있는 업체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잘하는 업체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 블로그를 하는 업체랑 같은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따로 영상 따로 하면 돈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블로그에 영상이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지수가 높아지고 노출이 잘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쇼츠 찍으셔가지고 다행히 네이버 영상이랑 유튜브 영상은 겹쳐도 되거든요. 조금만 각색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 업체 중에 영상까지 찍는 업체를 선택을 하세요. 따로따로 하면 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 우리가 패키지잖아요. 패키지 하면 가격이 좀 다운이 되고요. 영상 찍으면 또 블로그에도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카트 사진을 캡처해서 캡처 영상을 블로그에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블로그 글도 굉장히 재밌게 나오거든요. 영상도 많고. 그러면은 뭐 카피율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블로그 하는 업체랑 영상 하는 업체 동시에 하는 업체를 선택해라.
일단 첫 번째로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어려운 수술을 해봤는지 알잖아요. 그런 경험과 실력이 결국 모든 전문가들한테는 다 필요하거든요. 영상도 누구나 다 처음은 있었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처음에는 실수를 했을 거고 그 우여곡절을 겪었을 거예요. 그게 피해가 되고 살이 돼서 지금의 노하우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와, 너무 화려하다. 이런 경험들을 좀 충분히 갖고 있는 베테랑이 그런 업체를 만나는 게 결국에는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베테랑 중에 너무 비싼 업체가 있는 거죠. 네 아니어도 나는 계약할 때 많아. 너 아니어도 나는 지금 줄 서 있어. 그런 업체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 업체는 너무 콧대가 높고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입맛대로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장님은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원장님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원장님 저희 시간 없으니까 하루에 뭐 합시다 이렇게 하지. 결국 원장님 스타일대로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업체 B 반대하고요. 원장님의 스타일과 원장님의 가치와 원장님의 브랜드를 좀 듣고 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가격이 합리적인. 너무 그런가요? 그러면 그 업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너거 회사에서 찍은 영상 좀 달라. 어디 하고 있니? 뭐 외과는 하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찍은 것 중에 자신 있는 거 몇 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사실은 포맷은 비슷하거든요. 영상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의사들 나와서 출연해서 하는 포맷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앉혀놓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거거든요.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고 형식이 좀 달라지는 거지 포맷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원장님들이 원하는 스타일 중에 저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업체한테 요구를 해요. 네가 내 만나보고 내가 어떤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는지 한 3개만 샘플을 달라. 샘플 3개 받아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나 이 포맷이 좋겠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맞춤형으로 하잖아요. 진료도. 업체 대표가 저하고 미팅을 하면 그 사람도 느낌 오거든요. 아, 이 원장은 이런 포맷으로 또는 이런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잘할 것 같고 효율은 높을 것 같고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안을 하지 않는 업체는 능력이 없는 업체예요. 원장님 다른 데 다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업체 만나지 마시고 원장님은 이런 스타일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쇼츠로 좀 먼저 시작을 해보시죠. 또는 원장님 이 정도면 롱폼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제안해 줄 수 있는, 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해외용으로 평면 원장님 여기 가야지 정말 명장면 보는 거예요. 여기 가셔야지 이렇게 가이드를 해야지. 원장님이 다 찾아가지고 여기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유튜브 관련해서. 네, 저희가 아니어도 유튜브 잘하는 업체들 너무 많고요. 원장님들께서 만나실 수 있는 업체들 너무 많습니다. 다만 원장님들께서 업체 선정하실 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 유튜브는 정말 유의미한 매체는 맞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원장님들은 효과를 보고 계신 게 맞고요. 동시에 허들이 높은 매체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유튜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 어느 정도의 예산, 어떤 업체 를 만나실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삼각대 하나 놓고 원장님께서 직접 찍어보셔도 좋습니다.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환자들한테는 그런 게 더 소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높은 퀄리티, 너무 좋은 퀄리티를 바라보고 시작하시기보다는 조그만 영상 형태로 짧은 영상과 간편한 세팅으로 시작을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원장님들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사실 되게 좁은 영역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 팀이 하고 있는 것도 자세히 소개해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한테 마지막 조언을 드리면 원장님 호구가 되시면 안 됩니다. 네, 많습니다. 워낙 진입 장벽이 좀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달려드는 하이에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절대 호구 되시면 안 되고요. 잘 선택하시고,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되시면 일단 자기가 진료하는 장면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이제 취미가 테니스인데 테니스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레슨 받을 때 자기가 테니스 치는 거 다 찍거든요. MZ들은 많이 찍으시던데 저는 찍어본 적 없지만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원장님 진료하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런 스타일로 진료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랬던 거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피드백이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하실지 말지 그쪽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마디 하라 그러면 딱 얘기하겠습니다. 무조건 유튜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